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오늘도 혼조세로 출발한 국내 증시, 코스피는 장중한 때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 양대 지수 상승폭을 키워가며 코스피는 현재 0.3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61%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코스피 시간대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석유와 가스 테마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셀트리온을 제외한 시총 상위 기업들 힘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 총 4번의 상승 구간 그리고 3번의 하락 구간을 지나면서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간대별 흐름은 어떨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에 위치한 2차 전지와 바이오 기업들 힘이 좋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 장 초반에 조금 방향성을 탐색을 하다가 현 구간에서는 상승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현 선물에서 매도를 보인 점이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 현 구간에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순매수세로 전환한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수급도 시간대별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죠. 일단 보시는 것처럼 투자 주체별 방향성이 뚜렷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개인과 외국인이 정반대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로 물량을 주고받는 듯이 데칼코마니의 수급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 40분 구간 완전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은 매도로 전환, 그리고 외국인은 매수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고 한편 기관은 매수세를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체크해 봤는데요. 앞으로 남은 오전장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조기준과 김흥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이제 오전도 거의 지나가고요. 점심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오후장에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할지, 그래서 어떤 종목을 편입해서 우리를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게 할지 이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매니저 만나볼게요. 조기준, 김흥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미 편입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희가 워트를 편입했었잖아요. 네. 하루 만에 네. 7%의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자, 워트가 사실은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좀 더 보면 좋겠다 했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치고 나오는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이 목표가가 12,500원인데 12,500원을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온습도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냉각 시스템, 이런 공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공조가 장중에 20% 넘게 급등하다 보니까는 이런 냉각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수급을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워트도 그런 측면에서 AI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온수도 제어 장치에 대한 흐름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거라 보는데 마찬가지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직전 고점에 올해 1월이었죠. 1월 달에 고점 부분이었던 12,500원에 대한 매물벽들을 소화를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매물벽들을 소화를 못했고 어제와 오늘도 12,300원, 12,200원 라인을 한번 찍고 내려왔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저항 구간에 대한 매물벽들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12,500원에 대한 목표가를 걸어뒀지만 12,500원에 대한 매물벽들만 소화해서 올린다라고 하면 직전 고점에 있는 13,000원이라든지 14,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수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그전에서 있었던 매물벽들에 대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잠깐에 대한 수급에 약간에 대한 수급만 받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지금 자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홀딩하면서 목표가 1차 목표가가 달성하면은 2차 목표가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트 하루 만에 7%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저희는 목표 주가까지
계속 홀딩하자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수익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종목 보시죠. GSE 4월 19일에 매수하고 나서 4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목표 주가도 도달을 했는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오늘 조금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향방을 잡아야 될까요? 일단 뭐 GSE 지난 4월 달에 매수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성 매매로 좀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렸고 포트에서는 이런 해지성 매매들은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GSE를 그때 언급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포항 영일만에 대한 이제 가스 관련돼 갖고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테마성이 저는 이제 단기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자세하게 좀 살펴보니까 이게 단기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은 그래도 조정받았을 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흐름도 역시 마찬가지로 5,570원이 일단은 직전 고점의 라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워트와 동일하게 매물벽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은 시추 공사를 들어가는 탐사가 일단은 올해 11월부터잖아요. 네. 그때까지 일정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렸다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홀딩 전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차후에 만약에 5,500원이 다시 한번 돌파된다고 하면은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일단 5,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후에 후속 전략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단계 끝나지 않고 11월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스 관련주. 이렇게 김응태 매니저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어제 이 수익을 많이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저희가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PNT 먼저 출발을 해볼게요. 5월 14일 매수하고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높였습니다. 60% 수익을 기록하면서 자, 이제는 3차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NT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주시죠. 일단 뭐 이렇게 이제 7만 원 저체 잡아드린 가격을 순간에 단순간에 지금 현재 뭐 한 10 며칠 만에 지금 뚫었는데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동안 소외됐는데 지금 PNT가 올라가면서 오늘 2차 전지가 이제 상승을 또 하잖아요. 네. 이제 뭐 양극재들도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PNT는 외국인들이 한 8% 정도도 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7만 원 찍었는데 2차 목표가 제가 8만 원이면 시총이 2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한번 8만 원까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국 공정 그다음에 쿼터 뭐 동박 생산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시장에서 테슬라향 수주가 나왔다라고 전국 공정화에서 내재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고 전고점이 이제 8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86,000원까지는 이제 못하더라도 이제 이 8만 원까지는 2조까지는 충분히 지금 이제 추세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않으면서 지금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지금 현재 1조 뭐 700억 정도 매출해서 1,700억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2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관 매수 거래량 체크하시면서 8만 원까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목표가가 7만 원이었는데요. 3차 목표가 8만 원까지 PNT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실리콘2 다시 한번 리뷰 도와주신다고요. 250%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주가 잠깐 한 며칠 식나하다가 또 살아나고 미용객이 또 오르고 계속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제 코스닥에서 2차 전지와 그다음에 뭐 바이오주들이 강한 상황에서 이제 그 화장품주들은 오늘 안 좋거든요. 근데 오늘도 장중에 이제 밀리나 싶었대요. 3, 4% 밀리더니 또 플러스가 나면서 네. 오늘 신고가 뭐 44,850원까지 갔다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커지긴 시작합니다. 근데 뭐 다른 주식처럼 7% 빠지는 게 아니고 위로 2%, 아래로 2% 정도밖에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5만 원을 잡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진짜 화장품주 중에 3조를 찍을 수 있을지 과거에 아모레, 뭐 LG생활건강 뭐 이런 급으로 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이제 여기가 매출 증가율과 그다음에 스타일코리안닷컴이라고 경쟁 회사가 없거든요. 역직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글로벌한 200개 국에다가 500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으로서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패시브 2조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관련 그다음에 상승세에 따라서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투신권이 100만 주 샀거든요. 한 달 동안.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도 한 90만 주 매수를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거래량이 1,000만 주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구간 역시나 강한 흐름이지만 저희는 5만 원까지 목표 주가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게요. 앞서서 김웅태 매니저님 포트에 GSE가 있었다면 조기준 매니저 포트에는 SK 오션플랜트가 있습니다. 5월 23일에 약 2주 정도 전에 매수한 것 같은데 17% 수익이에요. 어쨌든 포항의 이 석유 가스전 테마 열풍 속에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옥석 가리기에서 성공을 한 종목이네요. 또 오늘 지금 현재 뭐 17,700원까지 제가 이제 18,000원 목표가를 잡고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사실은 이게 뭐 포항 그 가스 관련해서 올라온 것도 있지만은 자체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을 했어요. 제가 해상풍력에서 대만이라든가 이제 우리 서남권, 동남권도 이제 풍력 관련 수주가 나올 거다 했는데 일단 오늘 이제 거의 4천억에 육박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매출액이 9천억 정도인데 지금 이제 4천억 정도 매출이면 거의 40%가 넘어가는 수준의 수주가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가스전에서 이제 뭐 1천억, 2천억 투자가 들어오는데 뭐 배에서 이제 수출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바다에 이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물은 결국 오션 플랜트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말 뭐 계약 체결하고 이제 내년에 이제 시출을 한다고 그러면 SK 오션 플랜트가 결국은 수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작년 매출이라기나 9천억 매출에 750억 영업이 나왔고 올해 이제 다시 수주선이 들어오고 중요한 건 그 조선과 그다음에 해상풍력의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700억인데 충분히 이제 올라서 9,600억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거의 1조까지 찍었는데 제가 18,000원까지 한번 다시 노려보시고 나중에 이제 돌파하면 2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포인트가 SK 오션플랜트의 호재가 되었습니다. 4천억 원 가량의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 소식도 좋은 영향이 되었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오늘의 테마죠. 시추 관련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후장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 봐야 되겠죠. 두 분이 생각하는 오후장 전략부터 확인해 보시죠. 김웅태 매니저는 포인트 짚어주셨죠.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기준 매니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관심을 좀 가져볼 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도주 부재 속에 테마 장세가 강한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앞서 김종효 이사랑도 저희가 얘기했는데 거래 대금이 완전 네. 이쪽으로 다 쏠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수를 그동안 끌어올렸던 반도체에 대한 투심이 좀 약화되면서 반도체가 조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그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옮겨되는데 오늘은 또 알테오젠에 대한 특별한 이유 말고는 다른 개별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로봇 테마라든지 다른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 특히나 그동안 잘 갔던 전력설비 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좀 재미가 또 없었던 그런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그에 따라서 또 단발성이라든지 또 이번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석유, 가스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수급이 워낙에 쏠리다 보니까는 이런 테마주들에 대한 위주에 대한 흐름도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없을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발성이든 좀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있던 이런 테마 위주에 대한 장세가 앞으로 6월 한 달 동안은 지속될 수 있는 기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테마 장세가 계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마주별로 공략을 좀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한 달은 테마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시는 거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4월 달에 1분기 실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네. 10월 이번 2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7월 초라든지 아무래도 7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끝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테마에 대한 위주로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가스 사업들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발표되고 있는 어떤 특정 테마들 위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는 포인트. 그럼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잠시 후 꼭 보셔야겠죠. 자,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꼽아주고 계신데요. 인벤티지 랩이 현구간도 13% 급등, 펩트론이 6%, 유한양행도 3% 오름권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장세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거스닥에서 강한 게 이제 2차 전지와 이제 바이오 쪽에서 강한데 지금 이제 연속성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아보면은 이제 뭐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거든요. 더 갈 수 있을지. 근데 비만 관련은 지금 현재 그동안 쉬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우리 인구의 뭐 8분의 1이 비만이 있고 앞으로 갈수록 뭐 4분의 1 정도 4명
4명 중에 1명은 비만 관련해서 이제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비만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든가 펩트론이라든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D&D 파마텍이 이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이 이제 뭐 한 달 물량 지금 현재 100몇십만 주 나오는데 생각보다 두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오버행 물량 속에 왜 이제 기관들이 안 팔고 있는데 여기가 CEO 이슬기라는 분이 이제 성균관대 고분자학과 나왔는데 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있다가 존슨 홉킨 의과대학에서 이제 방사선과 북교수까지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존슨 홉킨스 많이 들었는데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넘버 탑 3의 병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분이 이제 여기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하게 GLP-1 회의에서도 초청을 받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래서 D&D 파마텍이 이제 33,000원대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매물대 소화 과정 거치면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런 전략 속에서 공략주를 하나씩 열어봐야겠죠. 각각 두 종목씩 4개의 종목을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할게요. 엔젤 쪽에서 아가방 컴퍼니 선택이 됐고요. 자동차 부품에서 대원 강업입니다. 엔젤과 자동차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또 자동차 타야 되니까요. 연결해서 한번 가볼까요?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아가방 컴퍼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출생 관련된 테마에서도 가장 뭐 주목을 받는 기업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아마 유아일 의료용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국내에서 저출산 관련된 종목으로 뽑으라고 하면은 아가방 컴퍼니, 꿈비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6월 달에 정부에서도 이제 저출생 대책을 또 한번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대를 좀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 5월부터 한 달 동안의 저점을 잡으면서 계속적으로 끌어올라왔고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에서 5,700원을 안착했기 때문에 이번 5,700원 이상 5,800원만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2차 파동을 준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워낙에 또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그 바닥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일단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순간부터는 수급이 가볍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테마성 장세가 워낙에 또 세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출생 관련된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부에서 입김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더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단기성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가 매수 편입하고 1차 목표가는 6,200원 정고점 부분까지만 대응하도록 할 거고요. 손저가 라인은 5,100원 부분인 라인만 잡아놓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국책 과제 중에 가장 크게 떠오르고 있는 게 사실은 저출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테마보다는 좀 연속성 있게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아가방 컴퍼니 지금 자리에서 편입하겠고요. 단기로 대응하자라는 김웅태 매니저의 전략입니다. 목표 주가 6,200원, 손절 라인은 5,1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대원 강업은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과거에도 이 종목 저랑 같이 편입했던 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글로벌 4위 기업이다. 그죠? 네, 이제 현가 스프링, 스테빌라이저, 그다음 이제 시트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현가 스프링이 이제 83%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가 16% 정도 시트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가 스프링이 왜 필요하냐? 전기차는 더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무거운데 그만큼 그러면 현가 스프링에서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강력하게. 그래서 무거운 차를 지탱하려면 그러니까 스프링이 더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되고 하이브리드가 되고 그럼 차가 무거워질수록 더 고마진의 현가 스프링을 납품할 거다. 그러면 전기차가 있어도 대형 강업은 소외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 관련주가 이제 한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핵심은 구동 모터거든요. 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모터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된 모터 수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핵심적으로 구동 모터를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수주한 게 포스코 인터랑 대원 강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올해 말부터 2030년까지 벌써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요한 거는 5대5에 발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와 현대차 그룹이 지금 대원 강업과 5대5로 발주를 했고 앞으로 2023년까지 계약을 했고 올해 말부터 이제 생산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지분이
그 대주주 포함해서 65%총 들고 있는데 올해 지금 매출이 1조 5천억, 2,500억 매출에 695억, 거의 700억인데 현재 시총이 이제 3,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동모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현재 펀더멘탈상으로도 PER과 PBR을 계산해도 0.6, PER 7 접어주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700억인데 이제 물론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새로 이제 뭐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흑자가 안 나거든요. 어느 정도 고정비를 제하고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구동모터 같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두 회사밖에 없다. 포스코인터랑 대원강업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올해 현재가도 저평가돼 있는데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구동모터 관련 주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형성된다면 대원강업은 아주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조금씩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가 10,000원 잡아드리면 시가총액은 6,200억입니다. 손절가는 4,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원강업이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손절 라인은 4,500원 기억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공략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분의 선택 다시 한번 섹터가 나뉩니다. 나뉘는 것 같기도 하고 만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한성크리텍, 반도체 안에서도 다시 한번 각광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텍시스는 전력 반도체 안에서도 매력적인 종목으로 최근 언급이 됐었죠. 자, 먼저 한성크리텍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투자 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일단 한성크리텍은 지금에 있는 공조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냉각,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으로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 종목을 오늘 픽을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처리, ESG, 환경 인프라 구축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공기정화 시스템은 제조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HVAC 관련된 기업으로서도 한번 이 공사에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HVAC 이번에 LG전자에서도 관련된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도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삼성공조가 한번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그 후발주로서 이제 한성크리텍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세먼지하고 바이러스 차단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기업으로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서도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수혜를 받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는데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했을 때 워트라든지 뭐 GSE라든지 마찬가지로 지점 고점의 라인을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박스권 라인에서 이 33,200원 라인만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파동이 나올 거라 보여주고요. 워낙에 또 가볍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성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 라인에 있는 3,500원까지 바라볼 거고요. 3,500원이 돌파한다라고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물 수벽 소화하기 때문에 3,800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손절가 라인은 2,600원 21선 깨지는 분까지 잡아볼 테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김응태 매니저의 공략주는 한성크린텍이었고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조기준 매니저의 코스텍시스도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력이 있어요. 고점 다시 한번 높일까요? 예, 고점을 저는 높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최초로 나온 회사고 아직까지 이제 테마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방열 신소재를 만들고 있고 그동안 이제 RF 통신용으로만 했는데 결국 이제 자동차용으로 해서 온세미컨덕터에다가 이제 글로벌 1위의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퀄 테스트를 하고 이제 양산 준비 단계에 있다. 지금 이제 8,000원, 10,000원 이하에서 거래되면서 15,000원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매물 소화가죠. 그다음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기관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400도, 800도 이상에서 크랙이 안 생기는. 그러니까 전기차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력 소비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전력 배터리 효율을 10% 개선하고 있는 코스텍시스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를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00원 이하, 15,000원 현재가에서 지금 현재 분할 조정 시 전력적으로 분할해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담지 마시고 조정 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 코스텍시스 목표가 2만 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종목을 만나봤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두 분이 무료 방송을 또 준비했습니다. 스치면 상한가 방송 이후에 10시라고요. 김웅태 매니저님이 먼저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테마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가스, 석유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들 움직여주고 있고요. 히팅 밸브라든지 이런 시추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이어지고 있는데 왜 더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들은 오늘 저녁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오후 10시 10분에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제 간략히 알려주시죠. 뭐 지금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실리콘투처럼 올라갈 수 있는 주식, 그다음 S바이오처럼 바이오 관련 주를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시 그리고 10시 10분 두 분의 무료 방송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가장 궁금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구간 시장도 여전히 혼조세입니다. 그래도 2차 전지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코스닥의 상승분이 조금 더 강한 상황, 하락 종목 수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후장도 매일경제와 함께 하시죠.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